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냥. 민주당도 쪼개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다음 세대인가를 두고 진보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대의 주인공들은 왕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연 사람들은 그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또 다른 변수를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청래는 61.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과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작은 1인 1표제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도입 안건을 정식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적 중앙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현주,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 등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의제를 두고도 이재명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정청래 대표는 결국 돌발 행동을 합니다. 1월 22일 정청래 대표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30분 뒤 조국 대표는 사실상 합당 제안을 수용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충북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당원 간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결국 반발이 계속돼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며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청래는 왜 이 시점에 합당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국은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바로 민주당 친문 세력이 조국을 진정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은 영순위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앞으로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라는 넘어야 할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노의 적자, 삼선 서울시장, 노무현의 비서관이었던 이들은 각자의 비극으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비어버린 왕좌를 이재명이 낚아챕니다.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전국구 정치인이 된 계기는 경기도지사 당선입니다. 이때 가평과 연천, 포천 등에 널린 불법 계곡 설치물을 한 번에 정리해 더욱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는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얻은 인기도는 이재명을 바로 유력 대권 주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큰 의혹도 있었는데요. 바로 해경군 김씨 의혹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해경군 김씨 사건이 김혜경이 맞다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혜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친문과 친명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계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계정에 해경군 김씨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해경군 김씨. 해경군 김씨가 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다.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다. 주로 문재인과 그 주변인들을 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파급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악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집중 수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대북 송금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가 139표, 부 138표로 부결 처리됐으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로 뒤집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 찬성 입장을 밝힌 군소정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2명이었기에 민주당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